한 회사의 교육장. 강사가 열변을 토하며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장을 채운 중국 직원들은 콧구멍을 파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강의임에도 직원들의 태도를 보고 강사는 한국에서 해야 할 강의도 비슷할 거란 생각에 기운이 빠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180도 다른 반전을 겪고 맙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기업에 소속되어 챗GPT 강의를 하고 있는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AI가 발달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은 변해가는데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나오면서 대학생들의 레포트를 포함한 많은 콘텐츠가 챗GPT를 이용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챗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도 모두 미국에 있다 보니 챗GPT 역시 미국이 앞서가는데요. 미국 본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한 후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본사 측은 저를 중국과 한국에 있는 지사에도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해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해외 출장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터라 한국과 중국은 둘 다 낯선 나라였고 특히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면서 미국의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 곳이라 심적으로 매우 불편한 곳이었죠. 한국은 최근에 불었던 김밥 열풍 덕분에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김밥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한동안 심취했던지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정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회사에서 짜준 스케줄대로 한 달 뒤 중국과 한국의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처음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주 오래전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불꽃놀이가 진짜로 한 것이 아닌 그래픽으로 한 것이라는 등 논란이 많았던 기억이 났는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중국은 인구 강국이지 나머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중국 공항에 국제선이 있는 곳은 썰렁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베이징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고 길 양쪽으로 놓여진 야외 테이블마다 외국인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몇 유학생과 저 같은 비즈니스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오는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제공항 터미널 야간에는 항공편 자체가 몇 편 되지도 않고 오가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깐깐한 중국의 공안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현지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바로 올리려고 공항을 찍었는데 갑자기 공항 경찰이 오더니 함부로 사진을 찍는다며 화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뺏고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은 또 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조사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저는 근거 있는 이유를 대라고 했지만 공안 경찰은 되려 저에게 소리치며 감히 공안에 대드냐는 식으로 저를 위압했습니다. 마침 휴대폰에서 본사 직원의 전화가 와서 벨이 울렸고 저는 사정사정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막 설명하면서 이들이 내 핸드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하니 본사에서는 저보고 굳이 반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서류를 메일로 보내줄 테니 혹여 휴대폰을 뺏기게 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신분이 명확함을 말해보고 정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서류를 들고 휴대폰 매장을 가서 다시 개통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멀쩡한 휴대폰을 잘못도 없이 빼앗기는 것에 분통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제공한 이런저런 서류를 다 보여주고서야 휴대폰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찾고 나니 또 짐 검사를 하고 공안의 검문을 거치고 언제 공항을 빠져나가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숙박을 예약한 호텔에 갔더니 숙박 신고를 또 하라고 하니 하라는 것이 어찌나 많은지 아주 탈출하고 싶었다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해도 인터넷 검색도 막혀서 안 되고 인터넷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인내심 테스트를 받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게 중국은 외국인이 호텔을 이용하면 외국인 숙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호텔 로비의 직원에게 물었더니 가르쳐주기는커녕 자신도 모른다며 강제로 숙박 취소를 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도와주냐고 하니까 성가시다는 듯 손사래를 치고 마는 겁니다. 가뜩이나 숙박시설의 정보를 3년이나 중국 정부가 보유한다는 감시체제 자체가 깨름칙했는데 누가 누구를 거절해야 하는 건지 참. 중국 호텔이 외국인을 거부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숙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때문에 또 사정사정해서 호텔 로비에 전화로 본사에 연락을 했고 본사는 최대한 빨리 다른 숙소를 알아봐주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또 무슨 안전검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거기다 회사에서 사용하기 편하라고 지급해준 중국 현금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을 내니 제가 낸 현금을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돋보기로 확대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거냐고 물었지만 영어를 알아들을 리 없었던 이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고 저는 나중에서야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여길 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 지사에 교육을 하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사에는 중국인들이 70%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챗GPT 활용을 위해 무려 100가지의 활용 바이블을 들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의 확실한 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중국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고심해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그 안에는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챗봇 개발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챗GPT를 학습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잘만 사용하면 생산성이 극대화되다 보니 미국 직원들은 제가 만든 이 자료 안에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좋은 명령어를 다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중국 지사의 직원들은 반응이 시큰둥하는 거였어요. 박수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는 식의 뚱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걸 잘 사용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전에 퇴근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도구이니 쓰는 방법을 잘 알아두자고 목이 터져라 강의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신경 써서 듣지 않고 있는 거였죠. 벽을 보고 얘기해도 이 반응보단 낫겠다 싶었답니다.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 강사도 힘들고 직원들도 관심 없는 교육을 본사가 왜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 특유의 성격 때문에 회사 일이 진행되지 않아 곧 중국 지사를 폐점할까 하던 와중에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이용자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챗GPT 교육을 통해 하락세를 지속하던 이곳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중국 지사를 살려보자는 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경험한 중국의 문화와 중국 지사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중국 지사는 머지않아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지사의 강의를 끝내고 강의 종료 보고서에 정직한 메시지를 입력했죠. GPT 활용 가능성 매우 저조라고 말이죠. 어서 중국 직원 교육을 끝내고 한국도 어서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중국도 이런데 한국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 싶었으니까요. 미국의 직원들을 통해 한국이 어느 정도 도시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다녀온 중국에서의 충격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품은 채로 한국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라 한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요. 저는 비행기 뒷칸 첫 번째 좌석에 앉다 보니 앞좌석이 없는 복도 쪽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갈 수 있었어요. 잠깐의 비행이지만 이런 넓은 자리에 앉는 건 행운이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창가 쪽에 앉은 어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울면서 답답해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창가 자리는 사방으로 막혀있다 보니 덩치가 적은 아이를 그곳에 앉혔던 것 같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아이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는 것도 잠시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답답함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학생 2명이 그쪽을 향해 가더니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이어 한국 말들이 오갔는데 연신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죠. 알고 보니 두 여학생은 아이와 엄마와 자리를 바꾼 겁니다. 앞좌석이 없는 넓은 자리에 온 아이는 한결 편안해했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저 안쪽 자리에 고생을 자처한 학생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 엄마는 가방에서 아이 과자를 몇 개 꺼내며 여대생들에게 주었고 여대생은 또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 대체 뭔가 싶었죠. 그리고 도착한 한국은 중국보다 100배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휴대폰을 뺏기거나 각종 불분명한 명분의 검사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의 유창한 영어 안내를 받으며 10분 내 입국 심사가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뭔가 시작하려나 보다 했는데 끝났으니 캐리어를 찾으러 오른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복한 뒤통수 치기라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당황했지만 짐 검사를 빡세게 하나보다 하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갔는데요. 저의 캐리어가 몇 번째 화물차에서 내려오고 있고 제가 서 있는 곳까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제 앞에 캐리어가 도착했고 한국에서 이걸 열어본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근처 공항 직원에게 짐검사는 언제 하냐며 물었더니 짐검사 같은 건 따로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입국 심사부터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된다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발 떼자마자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뒤통수는 100만 번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온 후 인포메이션을 찾아 숙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 와이파이를 언제든지 사용하고 다시 출국할 때 반납하면 되는 포켓 와이파이를 안내해주는가 하면 숙소를 최단거리로 가는 법과 리무진 이용법도 잘 안내받았습니다. 내부의 청결은 물론 모든 곳에 영어 표지판은 기본이었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감명받았습니다. 예약된 숙소에서는 여권만 보여주니 바로 룸키를 받을 수 있었고 호텔의 석식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잠깐 밖을 나가보았는데요. 도시 한복판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걸음은 정말 빨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서는 지켜졌고 버스를 기다리는 한 줄 서기까지 볼 수 있었죠.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깨끗했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쓰레기통이 있어도 멀리서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국인은 쓰레기통 뚜껑이 더럽혀질까 조심스레 사용하더군요. 길거리는 활기찼고 옷과 액세서리 매장들이 가게 밖으로 물건들을 진열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충분히 훔칠 수 있을 만큼 주인장의 눈과 멀어진 곳임에도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인 양 길거리에 물건들이 진열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시로 진열 상품을 확인하며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저녁이 되니 술자리를 갖는 한국 문화를 보았는데요. 낮에는 멀쩡한 도로였다가 밤에는 임시가게를 열어 저녁 술장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았는데요. 혼자서 막상 들어가 보니 음식값이 비싼 곳도 아니고 혼술, 혼밥도 가능한 구조였죠. 그걸 포장마차라고 부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첫날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 특유의 가게인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라는 걸 먹게 되었답니다.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있었지만 지나치지 않았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자마자 진짜 1분도 안 되어 음식이 나오는 거였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에서 볶음밥을 하나 시켜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나온 데다 그마저 위생적이지 못한 그릇을 보고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는데 한국은 갓 삶아낸 면발이 쫄깃해진 얇은 국수가 맑은 국물과 어우러져 말끔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포장마차라고 해도 작은 테이블을 얼마나 닦았는지 지저분하지 않았고 곳곳에 편하게 휴지를 쓸 수 있도록 걸어놓기도 했고요. 밤늦게 다시 도착한 호텔에서는 직원이 여행은 재미있냐며 관심을 보여주었고 내일 조식 시간은 언제이고 메뉴는 어떤 것이 나올 거라는 설명도 해주었어요. 혼자서 해외에 온다는 건 종종 외로움을 불러오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친구가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다음날 한국 지사 직원들의 챗GPT 교육을 했는데요.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은 중국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왔는데 제 편견을 아주 깨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인데다 제가 준비해온 명령어를 챗GPT 창에 입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명령어 리스트를 갖고 왔다고요. 강의를 듣는 내내 한국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요. 저의 자부심인 멋진 명령어 리스트를 보면 기립박수를 치시겠구나 생각에 신이 나서 강의를 한 후 맨 마지막에 선물이라며 짜잔 하고 명령어 리스트를 화면에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처럼 떨떠름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놀랍다는 반응도 아닌 거였어요. 저는 중국에서처럼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명령어를 잘 활용하시면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점심 전에 퇴근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더니 한국 직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와, 이제 반응이 오나보다 싶어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국인 직원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프롬프트는 이미 여기서도 각자 알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이라며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을 시작했고 제가 만든 명령어 중에서 몇 가지 단어를 추가하면 마케팅 분야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자료들이 검색되더라면서 자신은 지금 가지고 온 명령어에서 어떻게 응용하면 더 좋은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강사인 저도 개발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한국은 일반 직원이 이 정도의 기술을 알고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혹시 저 직원만 유독 뛰어난 개발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질문자의 업무 영역을 물어봤는데 영업팀 직원이지 개발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수준은 무엇인가요? 말도 안 되는 친절과 배려와 정말 탁월한 업무 능력. 그게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강의는 예정 시간을 넘어 훨씬 늦게 끝났고 저는 땀을 뻘뻘 흘렸지만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는데다 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혼자 한강공원에 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요. 운이 좋았던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로 여느 한국인들과 같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그냥 옆에 두고 누워도 아무렇지 않은 양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도심과 다르지 않은 청결함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날 땐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떠났더라고요. 이런 광경 정말 제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데 말이죠. 어쩌면 한국은 1등 선진국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던 걸까요? 5일간의 짧은 여행을 끝낸 후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보여준 한국인의 배려와 친절함, 업무에서 보여준 스마트함, 시민들의 수준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고 감명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도 미국에서 먼저 친절을 베풀어주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베풀고 나면 돌아오는 환한 미소를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인은 아마도 이런 보람을 잘 알고 있었을 테죠.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SNS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요청으로 저는 한국 지사로 2번째 강의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멋진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니 벌써 설레네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